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 네, 포스코입니다. 맞습니다. 예. 포스코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았잖아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날인데 올해 들어서 포스코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뭐 올 시작부터 가스 누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또 과거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에 포스코가 얽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뭐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러게요. 네. 포스코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민족 기업이자 우리 포항 산업의 중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가 지금 노조 문제로 핫하다 못해 아주 뜨겁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것은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산별 노조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단단히 저희가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군요. 지옥이란 말이 있지, 네. 그죠? 민주노총 포항지부에 실례합니다.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예. 아, 저분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그럼 포스코의 노조가 전혀 없었나요?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광양 포항 합해서 약 17,000명의 노동자가 포스코에는 일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고작 9명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었죠. 그런데 노동조합으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포스코 50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표시 타서 네. 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노조 기업으로 유명한 데가 삼성하고 포스코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긴 세월 동안 사실 노조가 없이 경영이 이어져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노조를 출범을 시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1970년대 초에 포스코가 포항에 건설되었고 가동이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태준 회장님이 포스코의 창업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포스코에 오시기 전에 군인이셨어요. 그렇죠. 네. 군인으로 오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도 이 병영적 관리 시스템, 군대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포스코 현장은 사실 군대와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970년대의 군사적 병영 통제 시스템이 현장에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2018년이지 않습니까? 벌써 50년 동안 그랬다면 저는 좀 심각하지 않나. 그러네요. 70년대의 군 그러니까요. 생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명하고 가면 된다. 어디 말대꾸를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회사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군요. 예, 그렇죠. 뭐 네. 요즘에 대세는 어쨌든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상명하복, 네. 탑다운 문화, 최상층이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밑으로 지침이 내려가야지 움직이는 그야말로 군대식 네. 문화. 예를 들자면 회사의 임원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글을 올리면 강제로 노동자들은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상급자에게 불려가서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장애가 생기면 그 부서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지 못하고 몇 시간씩 회사에 남아서 부서원들끼리 이른바 생산장애 반성회요. 이런 것도 해야 하고, 또 외부 행사,
프로축구와 같은 외부 행사에 강제 동원되고 봉사활동에 강제 동원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회사 전산망에 직원이 글을 올리면 징벌적으로 그 근무 형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해서 군사적 업무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현장 노동자들은 많이 제기하고 노동조합으로 만들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13일 가면을 쓴 노동자 9명이 난생 처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바로 포스코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삼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포스코. 30년 전 18,000여 명에 달했던 노조원 수는 현재 0.05% 수준인 9명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 노동 여건에 대한 감시 감독도 부족해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폭발 등의 대형 사고만도 모두 9건으로 2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스코 경영진이 정치권의 각종 청탁 등 외압에 휘둘릴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건전한 내부 감시 없이 경영진의 독주가 계속됐고 포스코는 정경유착의 늪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내려 한다는 포스코 노동자들. 과거 노조 설립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끝났었기에 이번 새 노조의 의지는 더욱 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군사적인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명령 복종이죠.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상무나 임원진이 이제 현장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군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청소하잖아요. 대대적인 물 청소하고 쉬는 시간에 청소해야 돼요. 나와서 청소해야 되고 뭐 강제 동원이 되는 부분,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댓글 달기, 뭐 각종 뭐 KPI 지표 관리로 이제 사람을 이제 관리합니다.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상주 근무 하시는 분들 주말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뭐 돈은 주겠죠.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청소하고 그걸 해야 돼. 가족과 여가 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 안에서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는 봉쇄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포스코 노경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너무 통제기구죠. 한마디로 하면. 지금도 통제기구인데 그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죠. 거기는 뭐 어떤 파업이나 태업이 안 되고요. 노동상권이 보장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냥 협의만 하는 겁니다. 사실. 협의만 하는 거고 그 사측의 그 안건을 거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포스코가 실제 민영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의 이익이나 이 포스코의 운영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이익하고 부합하도록 해야 되고 제대로 배분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들이 어떻게 투자되는지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는 내부적인 견제 시스템이 대단히 필요해진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마 건강한 또 제대로 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직원들이 국민기업으로서의 포스코를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삼성에서 그 노조가 생겼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으셨나요? 근래에 포스코의 비리 경영이라든지 정경유착이라든지 정치권의 외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경영진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현장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고민을 가진 몇몇 포스코 현장 노동자들이 8월 초에 공개 카톡방을 운영을 했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죠. 공개 카톡방이 운영되는 속에서
의용 노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저희 금속노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에. 그때부터 제가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되고 폭로되면서 삼성 고위층이 처벌을 받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포스코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진짜 노동조합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자신감을 얻으신 거죠. 그게 또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뉴스도 그렇고요,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포스코 경영진의 얘기로는 뭐 노경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역할을 해왔다. 그렇죠. 예, 노동자의 대기구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노사협의회인데 포스코는 노경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경협의회는 그러나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 회사와 협상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회사와 노경협의회가 협상을 했고요. 이러한 협상 내용을 마지막에 노동조합으로 넘겨서 조합은 9명 밖에 되지 않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문제는 이 노경협의회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니까 협상에서 그 회사가 제시하는 안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거나 또는 회사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백지위임을 하는 행태도 수년간 보였고, 이러한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노경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불신을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노조의 필요성을 느껴서 출범을 시켰다고는 하셨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포스코가 지금 상황이 뭐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강성 노조까지 생겨버리면 포스코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또 포스코가 워낙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포항 전체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의 역사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해온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들이 노동조합 하면 파업을 연상시키고 빨간 머리띠를 연상시키고 투쟁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끝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등 각종 법률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쟁의행위의 수준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또 포스코는 쉽게 파업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이 용광로를 끈다는 거, 이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피해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쉽지 않지요? 네, 맞습니다. 축도시장에서 회를 사먹고 대게를 사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이 축도시장에 찾아가서 회를 사먹고 대게를 사먹을 거예요. 결국 지역 경제를 더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더 많은 포항 시민들이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자, 이제 삼성에 이어서 포스코까지 이렇게 자발적인 노조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그 노동계 전반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너무나 정당한 권리, 노동조합 할 권리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제한하고 막아왔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삼성과 포스코입니다. 양대 기업이다, 무노조 경영 양대 산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기업의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고, 포스코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비리경영이나 정경유착,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건강하게 활동을 하면, 그래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비리경영이나 정경유착, 외압, 이른바 그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또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포항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디 좀 건강하고 네. 시민들에게, 우리 포항시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어울림이라고요. 예. 포항 MBC에서 이번에 그 울릉도에 큰 콘서트를 했습니다. 도동항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3만여 명의 관객들이 울릉도 주민이 10,000명이 안 되는 데인데. 개그 프로에서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포절복을 입고 4명이서 원래는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작자가 이 노래다. 그 당시에 이제 이마룡, 장두석, 김정식 세 분은 되게 바빴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조금 한가했어요.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온 나라가 다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와, 그 빵 터졌네요. 빵 터졌어요. 한 방에. 하나, 둘, 셋, 넷.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마라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야. 보니까 네.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전광태하면 독도는 우리 땅 이것만 알고 있지만 네. 노래가 또 여러 노래가 있더라고요. 히트곡이 어마어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는 거 있어요? 그 코끼리 아가씨. 코끼리 아가씨요? 코끼리 아저씨인가? 코끼리 아가씨. 코끼리 누나 왜 아저씨. 그러세요? 누나 정말 코끼리 아가씨는 누구예요? 아가씨가 너무 죄송합니다. 뚱뚱하다. 죄송합니다.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이 가랑이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이게 코끼리 조금만 더 아저씨예요. 불러주세요. 셋, 넷. 됐어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네. 독도는 우리 땅이랑 같은 앨범에 나온 노래예요. 그랬군요. 네, 같이 같은 노래인데 내가 부른 줄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전래 그럼요. 동요 같은 줄 알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히트곡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제목은 얘기하지 마시고 노래만 한번 메들리로 짧게 한번 이어주세요. 에이, 참.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김치가 어머.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어머나. 힘내라 힘, 어? 힘내라 힘, 젖 먹던 힘까지 싸워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네, 뭐 또 이게 잠깐만 이게 다 선생님 노래셨다고요? 짜라빠빠 빠빠빠 짜라짜빠 짜짜라 짜라빠빠빠 짜라빠빠 빠빠빠 짜라빠빠 짜짜라 짜라빠빠빠 짜라빠빠. 짜라빠빠 빠빠빠 짜라빠빠 짜짜라 짜라빠빠빠. 이거 언제 가사가 나오냐고 예. 사람들이 아주 난리를 쳐요. 저는 이거 짜장면 노래인 줄 알았어요. 예, 저기 인스턴트 라면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 노래도 제 노래인데 어느 날 그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네. 올려놔 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던 노래죠. 짜라빠빠 당신은 믿음직해 짜짜라 짜라빠빠빠 짜라빠빠 수줍어
아니 지금 김치송부터 어. 해가지고 짜라빠빠 그리고 중간에 또 힘내라 힘. 아니 이거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 없죠. 응원곡 중에 응원곡, 네. 뭐 대표곡들이 그렇죠. 있는데 아니 이게 다 선생님 노래셨는지. 그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화랑관장, 예. 그거 어렸을 때 광개토 불렀던 대왕, 건데. 의병대장 곽재우. 이야.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든 것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다들 제가 부른지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활동을 안 하셨어요? 활동도 잘 안 했지만은 예. 독도는 우리 땅이 워낙 뜨는 바람에 가려졌구나.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여러 곡들이 뜰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독도는 우리 땅 다음에 히트쳤던 노래는 도요새의 비밀이라는 노래.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 아니 이 노래도 우리가 다 아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또 사뭇 기존의 그 정광택 선생님 노래랑 다르죠. 약간 결이 달라서 그러게. 또 이거는 또 정광택 선생님 이거는 노래가 80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노래는 84년도에 가사 대상 동상 수상한 노래인데 그 대학생들이 이 해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예요. 이야.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아주 의미 있는 노래였죠. 도요새의 비밀. 예. 아니 정말 히트곡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선생님. 네네. 정말 얼굴이 안 알리니까. 안 알려졌어요. 아니 이 그리고 얼굴도 많이 그러니까. 변했고. 네. 미안해요. 아니 솔직히 그래서. 요즘 길거리 다니시면은 몰라요. 정광태다 뭐 잘 모르시죠?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야.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독도는 우리 땅 부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못 믿어. 불러보래요. 불러야 돼요. 길거리에서. 실제로 부르세요? 예, 불러요. 제 노래인데 뭐 불러드려야지. 네. 야, 유쾌하시고. 네, 불러드립니다. 면도 많이 알게 되고요. 네. 아, 노래들은 진짜 놀랍네요. 이 아니 좋은 곡들이. 그러니까 이 유명한 노래들을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이 노래가 정광태 선생님 노래라는 사실은 또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서운하거나 억울한 점도 좀 있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거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살아요. 저는 뭐 일단 독도는 우리 땅으로 알려졌으니까 예. 다른 가수들 텔레비 많이 나와서 떴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제 독도가 저를 알잖아요. 예. 35년 동안 나랑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독도는 내가 가면은 늘 환한 마음으로 맞이해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독도는 날 맞이해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노래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 노래는 대부분이 이제 응원가 같은 거, 역사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의미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없었고요.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노래를 부르기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도는 우리 땅 부르다가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 그런 거에 포커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사랑, 독도 사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그 가수계의 새마을 운동이세요. 가수계의 새마을 운동이세요. 아이 뭐 어마어마하십니다. 예. 80 그러면 2년도에 이 독도는 우리 땅을 발표하신 이후로는 계속 독도 관련된 이제 일만 해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고 처음으로 이제 그 울릉도 분들인데 독도를 몸으로 지켰던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있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독도는 우리 땅을 발표하니까 초청을 했어요. 83년도에 독도 의용수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저를 초대를 했어요. 홍순칠 대장이야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를 불러줘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울릉도를 처음 가게 됐고 독도는 우리 땅을 이제 신인 가수상을 받으면서 독도에서 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반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독도에 살고 계시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종독 할아버지가 예. 조그만 목선을 타고 나와서 우리가 그 배를 타고서 독도에 들어갔어요. 아, 접안이 안 되니까. 예, 접안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큰 배는 밖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배를 타고 독도에 들어가니까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가수잖아요. 네. 신인 가수상도 받았지. 네. 독도는 우리 땅도 불렀지. 그러니까 독도 경비대장이야 대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왔죠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나 그렇죠. 그때 젊었을 예. 때잖아요. 맞아요. 그 독도에 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왔다고 포를 쏴주는 거예요. 예포를요? 예포를요. 오. 야, 그런 거 막 대통령 올 때 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독도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거였었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아이, 잘난 척해서. 아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동해요. 제가 배 타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서 내가 독도 지키는 일에 노래를 통해서 일조해야겠다.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런 마음의 약속을 하면서 제가 배를 타고 울릉도로 나왔어요. 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진짜 감동 먹었어요 그때. 아마 독도는 선생님한테 감동을 먹었고 선생님도 네. 독도에게 감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연이 오랫동안 된 것 같아요. 야. 독도를 그렇게 수도 없이 이제 드나드시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막 뗏목도 타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거 정말인가요? 예, 2000년도에 우리가 예.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의도 공원에다가 한 달 동안 전시를 했어요. 한강에서 일단 예, 한강에다가 전시를 한 달 동안을 왜 전시를 했냐면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려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려고 이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타고 갈 거다. 예, 갈 거다라고 한 달 동안 전시를 했어요. 한 달째 되는 날 이제 울릉도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2000년도 8월 달에 조동항에서 뗏목을 타고 우리가 독도를 야. 갔죠. 아, 도착을 성공을 하셨어요? 예, 성공을 몇 했죠. 시간 걸려요? 오래 걸렸죠. 난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정말 가기도 시간이 오래 싫었어. 걸리겠죠. 괜히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니네들 왜 쓸데없이 그 배 뗏목을 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고생시키냐고. 근데 왜 몇 고생을 시간? 하냐면 네네. 우리가 뗏목을 타게 되면은 해양 경찰들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저 멀리서 네. 가까이 못 오잖아요. 큰 배니까 우리 뒤집어서 예. 죽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야, 니네 그냥 간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가자 이러는데 우리는 온 나라에다가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야 뻥뻥 되잖아요. 쳤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 보세요. 이 바다를 보면 여기 뗏목 타고 어떻게 가겠냐고요. 저기는 와 그러게요 지금 바다 미치는 거예요 이거. 파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내가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가야 된다. 약속도 해야 된다. 네, 내 입에 떠올릴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건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울릉도 그 조동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다 했는데 그렇죠. 비 온다고 안 가고 뭐 바람 분다고 안 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결국 가신 그래가지고 거예요? 이제 가는데 그거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배에다가 묶었어요 뗏목을. 예. 뗏목을 묶었는데 빨리 가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뗏목이. 아 가라앉는구나. 야, 진짜 난감하네요. 난감하죠. 난감하네 난감하네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 네? 배로 이제 끌어서 네. 조금씩 예. 야, 그래가지고 이제 독도 근해에 다 가서는 이제 뗏목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독도 경비대가 놀래는 거예요. 뗏목 타고 온 사람들을 처음 만나잖아요. 이 독도 경비대원들이. 여기 2000년대. 예. 세상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뗏목을 올려가지고 독도 경비대에다가 이제 기증을 거기다가 이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나오실 때도 타고 나오시죠 왜? 아이, 나오실 때도 타고 나오시죠 왜? 아, 약 올리지 마세요. 그래.
뭐 누구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의미가 있는 기념이죠. 의미가 있잖아요. 뗏목 타고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럼요. 이분들이 뗏목을 타고 독도를 왔었다. 역사적인 증거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산 63 농경 132 부기 37 평균 기온 12도 내 건데 내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매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네?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왜 증명을 해야 하나? 예. 그리고 5,000년 역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그네들은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지배하고 있다고 일본 어린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나중에 그 애들이 자라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도 자라서 서로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네들이 진정 지난 역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용서해주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고 꿈입니다. 예. 아름다운 독도 혹시 아세요? 아름다운 독 들어봤죠. 어떤 때는 말이죠. 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지금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싶은 이런 심정. 등에 지금 식은땀이 예. 나시고. 어서 가자꾸나 참나리 꽃향기 흐르는 아름다운 독도로. 네, 이런 노래입니다. 울린다.